자, 해서 스톡스의 회전 정리는 어떻게 이제 증명이 되냐 하면 여기 보다시피 이런 면적이 있어요. 이런 면적이 있는데 지금 몇 개로 나눴나요, 면적을? 20개로 나눴죠. 네, 20개로 나눠서 여기 면적 델타 S를 하나, 그 옆에 이제 델타 S 프라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한 작은 면적, 요거야. 델타 S에 한 작은 면적 델타 S의 회전의 정의를 적용을 하면 이퀄은 아니고 approximately 저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회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델타 S를 저쪽 면으로 넘기게 되면 요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델타 S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말하자면 이 그 폐회로의 폐곡선의 노말 성분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노말 벡터를 갖게 되는 면적에 대해서 내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걸 한꺼번에 델타 S의 이제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와 저 벡터. 그러나 이제 이 델타 X라는 이 면적에서 이 자기장의 색이라는 것은 변하겠죠. 균일한 값은 아니에요. 컬 오브 H가 변하는 값인데 어쨌든 요것이 요렇게 가서 요것하고 approximately equal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수정판에서 보여지는 이건 뭐냐면 20쪽을 이렇게 분할한 것 중에 하나 그런 얘기예요. 하나에 대해서 요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선적분하는 거잖아요. 따라가면서 선적분한 거하고 요거하고 내적한 게 approximately equal이다 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면적 바로 연접해 있는 면적을 하나 더 가미를 해봅시다. 그럼 두 작은 면적 델타 S와 델타 S 프라임의 회전의 정의를 적용하게 되면 잘 보세요. 지금 요거는 요렇게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만 보죠. 여기 가운데 요쪽의 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고 요거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경로예요. 그러면 요 경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동일하죠. 0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값인데 경로가 반대 방향이니까 계산량이 서로 상쇄가 되죠. 그러면 요쪽에 선적분한 거하고 요쪽에 선적분한 거를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내부는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외부만 가장자리만 이렇게 적분한 거 그거 표시한 겁니다. 요거 면적 하나짜리, 요거 면적 2개짜리예요. 그러나 가운데는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그것은 approximately 델타 S라는 면적과 델타 S 프라임이란 면적의 면적 내적을 한 것의 합으로 approximately equal이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개를 다 더해 봅시다. 20개를 다 더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내부에 있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의 경로는 다 상쇄가 될 테고, 그죠? 그럼 남는 건 뭐겠어요? 가장자리만, 외곽 가장자리만 나가겠죠. 이게 외곽 고속도로예요. 외곽으로만 통하게 돼 있어요. 외곽의 가장자리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무시가 되고 상쇄가 되는 거고 요걸 따라서 요렇게 선적분한 것은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이거 n개, 20개지만 이제 n개라고 합시다. 일반화시켜서 n개로 나눴어요. n개로 나눴으면 그 각 소면적에 대하여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 그 함수로서 값으로 주어질 테고 그거하고 내적한 것을 썸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썸을 해주는데 자 이제 조금 지경을 넓혀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n개라는 것을 무한대로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알죠. 리밋을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approximately equal이라는 것이 equal이 될 거예요. 그래서 equal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런 소면적이 아니라 그냥 점점이에요. 점점에다가 이걸 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인테그레이션의 정의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인테그레이션이 됐어요. 면적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이쪽은 선적분인데 이쪽은 면적분이에요.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여긴 자기장의 색이지만 여기는 자기장의 회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원이 다른 물리량을 서로 다른 물리량을 갑자기 감격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감기가 왔어 갑자기.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하여튼간 이쪽은 선적분. 근데 선적분은 어디에서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외곽 가장자리만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요. 면적, 각각의 면적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는 건데 이 면적이라는 게 0으로 갔죠. 점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위치마다 요 내적을 하는 것인데 여긴 자기장의 세기고 여기는 자기장의 회전이라고요. 이것의 단위는 암페어파 미터, 이것의 단위는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미터 제곱을 곱한 것하고 암페어파 미터를 곱한 것하고 차원이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approximately equal이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equal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부터 회전 정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장의 세기일 필요 없어요. 어떤 벡터든지 선적분 가장자리를 따라서 폐곡선을 따라서 선적분 한 것하고 그 내부의 각점에서의 면적적분 회전을 먼저 구해서 면적적분 한 거하고 같다라는 것이 이제 회전 정리로서 이제 그 정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것을 20개로 나누고 무한대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그 사각형 모양 이렇게 했지만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맨 처음에 여러분이 보내줬을 때는 다 동그라미였었잖아요. 동그라미면 다 된다고요. 동그라미의 의미가 뭐예요? 폐곡선, 가장자리, 외곽 가장자리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된다로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스톡스의 회전 정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회전 정리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회전 정리라고 그러는데 회전 정리란 건 뭐냐 하면 외곽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한 거하고 내부의 면적에 대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회전을 먼저 구해서 면적적분한 거는 언제나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굉장히 쌈박한 거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엑기스만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수식으로 말해줬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린 요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벡터 자기장의 세기를 임의 폐곡선 L을 따라 선적분한 값은 그 벡터의 회전을 먼저 구해서 폐곡선 L을 가장자리로 갖는 면적 S에 대해 면적분한 값과 언제나 동일하다. 이게 스톡스의 회전 정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은 항상 외곽 가장자리를 가져요. 그죠? 1대1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확장할 거냐면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 지금 배운 게 뭐였었냐 하면 첫 번째 면적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뭘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자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자리란 말 대신에 우리는 이제 폐곡선이란 말을 더 선호하죠. 폐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원적인 면적은 1차원적인 선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항상 폐곡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출석부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출석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네. 해서 스톡스의 회전 정리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면적이라면 폐곡선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이걸로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저거 했어요. 이게 면적이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면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장자리가 있잖아요. 폐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도 면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이 가장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적이든지 가장자리가 다 있어요. 어떤 면적이든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하고 그 면적 각 점에서 면적 적분을 한 것이 동일하다. 그런 의미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하나를 배웠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냐 하면 지금 회전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1학기 때 이미 뭘 배웠냐 하면 발산정리라는 것을 배웠어요. 발산정리에 의하면 최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적이라는 것은 면적을 내포해요. 최적이라는 건 면적을 내포하는데 이거는 최적일까요? 안최적일까요?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안최적이거든요. 여기 구멍 뚫렸어요. 최적이 아니야. 그럼 최적이 아니라면 이 최적이 아닌 것은 여기 보면 가장자리, 외곽 가장자리가 있어요. 폐곡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적이라면 이게 봉해지는 거잖아. 그럼 가장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항상 면적은 폐곡선을 내포하고 있고 최적은 폐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폐곡면이라는 것은 가장자리 폐곡선을 내포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면적이니까 이것도. 그죠? 근데 폐곡선의 경로가 없어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다시. 이건 최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최적이 아니라면 이 면적이 있는 거예요. 면적은 폐곡면이 아니죠. 네, 폐곡선. 그죠? 이게 닫히면 폐곡면이라고 불러요. 이 겉표면을 폐곡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폐곡면이라고 안 그런다고요. 그럼 면적이 있으니까 여기 가장자리가 있어요. 폐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닫아서 완전히 밀폐를 시키면 최적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곡면이 폐곡면이 되는 거예요. 폐곡면에는 폐곡선이 없다고. 그걸 이제 조금 있다가 활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선 미리 정리하는 것은 면적은 폐곡선을 내포한다. 그리고 최적은 폐곡면을 내포한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최적에서부터 폐곡면으로 가고 폐곡면에 폐곡선을 말하려고 하면 폐곡선의 경로는 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회전 정리를 이용한 미분형 암페어 법칙도 이제 유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건 뭐냐면 포인트형이야말로 진정한 암페어 법칙이다 이었어요. 적분형 암페어 법칙이죠. 근데 전류라는 것은 전류 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곧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회전 정리였잖아요. 회전 정리에서 요게 요거니까 요게 또 요거잖아요. 그럼 이 면적 적분하고 이 면적 내적 적분하고가 같은 내용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이거는 사실은 상수관계로 갖는 거지만 그 상수까지도 같다고 우리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포인트형과 적분형은 같은 내용이다. 서로가 언제든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 바꿔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것의 근거가 뭐냐 하면 결국은 발산 정리와 회전 정리에 의해서다. 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봅니다. 발산 정리, 회전 정리라는 것은 이거였어요. 어떤 거였었냐 하면 자기장의 세기를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은 그 자기장의 세기의 회전을 미리 구해서 그것의 면적적분, 왜냐하면 면적하고 폐곡선은 같은 내용이니까 폐곡선에 대해서 계산한 거나 면적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그것을, 이건 이중적분인 셈이에요. 면적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거하고 같다. 그렇지요? 여기 폐곡면 표시 안 했잖아요. 그냥 면적 표시한 거예요. 그래야 여기 폐곡선이 있는 거죠. 이게 회전 정리라고 그러면 발산 정리는 또 어떤 것이냐 하면 이거였어요.
전속 밀도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한 것이 있었는데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 게 있었어요. 가우스의 법칙이죠. 적분형 가우스의 법칙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D를 먼저 구하고 요거보다 한 단계 낮아진 거예요. 이제 발산이란 개념으로 한 단계 낮아졌어요. 이게 쿨롱파 미터 제곱이라면 이건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에요. 쿨롱파 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곱해준 거하고 쿨롱파 미터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준 거하고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최적이라는 것이 이쪽이 최적입니다. 최적이라는 것이 면적에 해당된다. 최적이라는 건 면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거는 이제 삼중적분이죠. 이렇게 된 것하고 같다. 그래서 회전 정리도 배웠고 이제 발산 정리도 이렇게 때 배운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 하면 항등식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어떤 항등식이냐 하면 어떤 벡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벡터든지 회전을 먼저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연산은 이 연산이 먼저입니다. 그죠? 확실해? 이 연산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회전을 구하고 발산을 구하면 그럴 때는 내용이 없다. 예요. 내용이 없다. 그것이 이제 수식을 통해서 증명할 텐데 이건 뭐하고 같으냐 하면 결국 헬름홀츠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어떤 거냐 하면 회전이라는 개념과 발산이라는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회전도 정의가 되고 발산도 정의가 돼야 어떤 벡터가 하나가 온전히 정해질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을 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A라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발산과 회전이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회전만 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발산이란 내용은 안 남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발산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나 똑같은 형태라고요. 그래서 없다라고 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렇게 증명할 겁니다. 우선 어떤 벡터의 회전을 구하면 이게 벡터입니다. 그죠? 그것의 발산을 구하면 스칼라죠.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T라는 스칼라라고 하자. 아직 0인지는 모르니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라는 스칼라라고 하자. 그러면 양변을 최적적분해서 이 이꼴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양변을 최적적분 해보자. 이거 최적적분하고 이거 최적적분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냐면 최적이 있으니까 발산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전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회전 정리를 또 접목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의 발산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걸 벡터라고 보는 거죠. 한 벡터의 발산을 최적적분한 것은 그 벡터의 면적적분하고 같다지요. 근데 이번에는 최적이니까 어떤 면적이야? 폐곡면이죠. 이번엔 폐곡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거예요. 폐곡면. 그럼 이번에는 또 여기다가 회전 정리를 적용할 거라고. 이게 없으면 그 없는 것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폐곡선에 경로가 있는 건데 여긴 폐곡선이 아니라 곡면 그냥 일반적인 곡면이 아니라 폐곡면이라고 해요. 그럼 폐곡면을 회전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벡터의 회전의 면적적분이라는 것은 그 벡터 자체의 선적분하고 같다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거 유도할 땐 요거 이퀄 이렇게 갔지만 이제 얼마든지 바꿔서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요게 뭐냐 그러면 요거는 폐곡면이란 뜻이고 요건 폐곡면의 가장자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 빵이다. 없다. 경로가 없는 거예요. 경로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선적분이거든요. 선적분이라는 건 요만큼에서 곱하고 요만큼에서 곱하고 요만큼에서 곱하고 요걸 말하자면 이제
누적해 가는 게 이 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로 자체가 없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 최적 아니라고 그랬죠? 왜 최적이 아니냐면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긴 폐곡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닿는 순간에는 그럼 최적이요, 폐곡면이요, 경로는 0, 빵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이게 아무리 뭐 이쪽에 어떤 것을 계산하고 뭐 그러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경로 자체가 0이래요. 그러면 0 곱하기 뭐 A라는 벡터 해봤자 뭐 0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 왜냐면 이게 벡터의 선적분이니까 내적이니까 스칼라인데 이렇게 될 때에 여기서 이제 뭘 이제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뭐라고 갈 수는 없냐면 t가 제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적분이라는 거 자체가 선적분을 해서 0이 됐다고 해서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0이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함수든지 기함수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영역 또한 적분을 하는데 0이 됐다고 하더라도 함수 자체는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 우선 요거부터 설명합시다. 이미 다 이거 갖고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임의 최적에 대한 폐곡선의 경로는 0이다라는 거 요거 갖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복주머니가 있는데 아직 최적이 아닐 때는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복주머니를 잡아당겨서 최적을 만들면 경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 최적에 대한 폐곡선의 경로는 0이다 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이 요렇게 될 때 수식은 요렇게 쓰지만 이때의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임의의 최적에 대해서 t를 최적 적분한 것이 0이기 때문에 t가 0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수식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임의라고 그랬다고요? 저 t 자체가 기함수든지 뭐 이런 형태로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만 0이 되더라도 기함수가 0이 되더라도 t 자체가 0이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적을 말할 때 이 복주번이를 특별히 얘기한 것도 아니요. 이걸 얘기한 것도 아니요. 어떤 최적이든지 상관없다라는 의미로서 임의 최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임의 최적에 대해서 t를 적분한 것이 0이기 때문에 t는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다. 항등식이 그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 잘 적어놓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기장의 세기와 더불어서 자속 밀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라는 것은 자속 밀도부터 먼저 나왔어요. 자속 밀도 B라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뮤를 곱한 거예요. 뮤제로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자유공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공간에서 뮤제로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값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물리량이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8.854 어바웃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로파미터라는 것이고 뮤제로라는 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파미터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먼저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로 나왔다. 얘요. 굉장히 중요한 우주상수죠. 그러니까 우주에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이런 속도를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어바웃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파 세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속 밀도라는 것이 정해되는데 자속 밀도하고 자기장의 세기는 뮤를 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뮤라는 것을 우리는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이라는 건 주식 투자 좀 해요.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투라는 게 투자할 투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자는 자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유도되고 투자되는 그런 것이다 해서 투자율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속이나 자기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류를 근처에 흘리면 자기장이 생성되잖아요. 근데 전류를 동일하게 흘려도 어떤 물체에서의 자기장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자속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어떤 거는 별로 생성 안 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때는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성체가 있지만 상자성체해서 이 상이라는 것은 별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자성체 이건 그냥 나무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자석이 아닌 것 같은 걸 상자성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강자성체가 있어요. 강자성체뿐만 아니라 초강자성체도 있겠죠. 그래서 초강자성체의 대표적인 선수가 뭐냐면 철, 코발트, 니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칠가에 나와는 페코니, 철, 코발트, 니켈 이게 강자성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페리마그네틱 뭐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거기까지는 뭐 자세히 그 정리를 안 했어요. 어쨌든 초강자성체라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은 전류를 흘려도 굉장히 많이 그 수익률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수익률이 많은 데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투자율이 세다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분극을 통해서 배웠듯이 이게 물 같은 경우는 물보다는 이제 수증기에 이건 유전율이라고 그랬어요. 유전율은 어느 정도 되냐면 80일 입실론 제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81배 자유공간보단 81배 전기장을 더 활발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은 이게 거의 유전율에서는 가장 최고의 유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인 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든지 그 분극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렇다고 그러면 이걸 3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철 같은 경우는 어바웃이죠. 이건 뭐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이거는 10의 8승 뮤제로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철 같은 것에 원래는 철이 영구자석이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을 유도를 하면 요놈이 거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영구자석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듯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유전율 투자율이 같이 가는 형태로서 중요한 그 상수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공간에서는 자속이라는 것이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라는 것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뮤제를 곱한 것이다. 자속 밀도 비의 단위는 웨버파미터 제곱이다. 그리고 테슬라를 쓰기도 하고 가우스를 쓰기도 한다. 저건 테슬라고 이건 가우스예요. 그래서 1웨버파미터 제곱을 1 테슬라라고 하고 그건 10,000 가우스에 해당된다. 지만 우리는 뭐 별로 이 경우는 단위를 별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공간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파미터 저거 정도 이제 외워야 되겠죠. 해서 이제 자속하고 관계는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적 분을 하면 자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도 저게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내용은 같이 잘 좀 연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우선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전류라는 것은 조금 아까 우리 그 포인트형하고 적분형하고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거 썼던 거 기억납니까? 전류 밀도의 면적 적분이다.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요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I라는 것이 여기에 이거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류 밀도. 이거는요? 전속 밀도. 뭐 속하고 류하고만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동글 I라고 나중에 부를 거예요. 전류하고 같은 차원에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도체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랑 이것도 철, 코발트, 니켈처럼 강자성체를 따라서 흐르는 자속이랑 같은 차원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좋아요.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I고 요건 동글 I고 물론 요거 읽을 때는 요걸 B라고 읽어요. B라고 읽고 요거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죠. 푸시 또는 푸사이라는 게 전속 밀도를 면적 적분한 거라는 개념이 있었듯이 요거 말하자면 이제 듀얼리티라고요. 요거는 전속, 요건 전속 밀도, 요건 자속 밀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의 단위하고 요것의 단위는 미터 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이걸 쿨롱 파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같죠. 왜냐하면 요게 뭐냐면 Q라는 전하로부터 전속이 발산한다 이런 얘기니까 요게 이거래요. 이게 비례상수를 2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계가 돼서 요게 웨버 파 미터 제곱이니까 요건 웨버라는 단위가 된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해서 자속과 자속 밀도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속 밀도를 면적 적분한 것인데 저기 써놓은 거하고 요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저건 뭐죠? 폐공면. 그 얘기는 뭐예요? 폐공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걸 폐공면이라고 합시다. 이게 뚜껑을 닫았어요. 그럼 일로 전속이 막 발산해 나와요. 그 얘기는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장은 전하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속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자속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없단 말이에요. 내부에 자하라는 게 없어요. 자하라는 말조차 우리는 안 쓰잖아요. 자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우스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데 가우스의 법칙이 0이다. 여기 이것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자속선이라는 것도 이제 설명했는데 자속선이란 뭐냐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막대 자석 같은 거, 영구 자석 같은 데다가 주변에 철가루 이렇게 뿌리면 어떤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자속이 흘러가는 모습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자속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속선도 이제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자기장의 근원인 전류 I 주위를 동심원을 형성하며 시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전하처럼 플러스 전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이게 시작도 끝도 없이 회전하는 양상만 있습니다. 회전하는 양상으로 형성. 이는 자속이 발산해 나올 양의 자하도. 이런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문헌에서 쓰지 않는데 우린 그래도 과감하게 썼어요. 자하도 없고 자하 없다. 발산에 들어갈 음의 자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맥스웰 방정식이 이제 말하자면 완성이 됐습니다.
정전기장 그러면 미분형 가우스의 법칙이 있었고 이게 발산 정리를 통해서 이제 정립을 한 거죠. 미분형 가우스의 법칙. 요거 이제 띌 겁니다. 이게 가우스의 법칙. 이게 암페어 법칙. 그리고 저쪽에서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이거 가지고 전기장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리량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발산도 정의가 돼야 되고 이것처럼 회전도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율이잖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변화율은 어떤 변화율이에요? X성분의 X방향 변화율, Y성분의 Y방향 변화율, Z성분의 Z방향 변화율이라고. 여기는요. X성분의 Y방향 변화율과 Z방향 변화율, Y성분의 X방향 변화율과 Z방향 변화율, 그리고 Z성분의 X방향 변화율과 Z방향 변화율이 아니죠. Y방향 변화율인데 그때 이제 그것이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에서 순방향일 땐 플러스 요인, 역방향일 땐 마이너스 요인으로 회전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는데 요렇게 왜냐하면 요 D라는 거하고 요 E라는 건 같은 물리량입니다. D 이퀄 입실론 제로 E란 말이에요. 자유공간에선 같은 물리량이기 때문에 발산도 설명할 수가 있고 회전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만 드디어 온전하게 어떤 벡터라는 것 정의가 된다라고 헬르몰스가 정리를 해줬는데 그거대로 이렇게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나갈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정자기장 과정에서는 안 다루게 되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첫 번째 이게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 V라는 식이 있고 두 번째 컬 오브 E는 제로 0벡터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엉성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이 있다면 전기장이 생성된다 이거죠.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배우긴 합니다만 요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이게 앞에 것이 전기장이라면 이건 정자기장이에요. 정자기장도 똑같은 식이죠. 컬 오브 H가 J라는 암페어 법칙과 가우스의 법칙은 0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하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헬르몰스 정리에 따르면 자기장이라는 그 벡터 정의가 완성될 수가 있죠. 자, 해서 미분형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적분형보다는 이게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자기장에 대해서 그리고 시변이 있다면 저런 것들이 이제 가미돼야 된다라는 거 옆에다 써놓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식이 이렇게 있지만 요식은 여기에 속해 있고 요식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종속적인 것이 있고 요것만 독립적이에요. 요것만 독립적인데 요거하고 하면 식이 6개뿐이 없잖아요. 근데 물리량은 12개라고요. 그래서 보조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디에서든 다 푼다고요. 우주에서도 풀고요. IC 쪽 회로 내에서도 푸는 거예요, 이게. 회로에 대해서 풀고 그렇게 푸는 내용으로서 맥스웰 방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적분형 맥스웰 방정식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거잖아요. 일정한 폐곡면을 따라서 폐곡선을 따라서 폐곡면을 따라서니까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하면 결국 경계 조건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부영역을 포함한다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백목을 던진다 그러면 저기 하면 분명히 반사가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자기파라는 것은 이렇게 가서 매질이 지금 똑같은 매질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무런 반항 없이 여기까지 와서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파가 생기고 투과파가 있는 거예요. 전자기파는 이거 투과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백목처럼 뭐 다 돌아온다 그거 아니니까 반사파와 투과파가 있는데 요 영역하고 저쪽 영역하고 같이 여기다 접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반사파하고 투과파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가 다 결정이 돼요. 하나도 예의 없이 다 결정이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건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그 교수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가만히 보면 뭐 국방부 프로젝트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 하는데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로켓을 하나 개발을 했다. 그럼 이게 발사를 했을 때 이 매질들을 어떻게 해치고 가느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전자기학을 통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강의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 내용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왔는데 요 내용을 이제 우리는 사용할 것이지만 이제 남은 거는 오히려 여기서 경계 조건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이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